자, 지금부터는 외란의 영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 일본, 중국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곳이죠.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가 황폐화 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 황폐화로 인해 백성의 삶이 궁핍해집니다. 뭐 농사를 짓 수가 없으니까 세금도 못 걷잖아요. 그럼 국가재정이 당연히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노비 문서가 불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신분 질서, 신분 제도 또한 동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본군이 불태웠다기보다는 조선의 백성들이 불태운 거죠. 왜냐면은 선조란 왕이란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열받아서 경복궁 불태우고 노비문서 불태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걸 뭐 중요하지는 않는데 왕의 무덤도 독을 당해요. 일본군한테. 이게 중종하고 성종의 무덤이 독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두 무덤에는 시신이 없어요. 약간 좀 야만적이지. 무덤을 파는 시체를 가져가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은 일단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항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일본인들이 철포와 탄약 제조 기술 등을 전파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조선의 무기가 약간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물도 전래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추였어요. 고추가 뭔지 알죠? 고춧가루, 그 고추장 할 때 그 고추입니다. 이게 원래 고추가 이제 먹는 용도로 온 게 아니라 공격용으로 왔어요. 이게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뭐 체류탄의 역할로 왔는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음식에 적용해서 먹게 되는 거지. 뭐 김치에도 넣고 고추장 만들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맵게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매운 걸 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만약에 사극에서 고춧가루가 나왔다, 고추장이 나왔다, 김치가 빨갛다, 그거 다 고정 오류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고추는 이때 들어왔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는데, 솔직히 이건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담배가 들어와죠. 담배 잎이 들어온 거죠. 원래 식물로 인해 이게 피는 건데, 원래 이때 당시 들어왔을 때는 이 담배가 진짜 몸에 좋은 건 줄 알아서 이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많이 폈다라고 해요. 뭐 그때는 뭐 정확하게 뭐 여기에 안 좋은 성분들이 뭐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좀 가장 성군이가 불렸던 정조도 이제 담배를 즐겨 폈다고 하긴 하니까, 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피지 마세요. 그리고 호박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하여금 정권이 교체됩니다. 자, 이것도 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은 서군과 동군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게 일본사 자세하게 하면 이야기할 텐데 뭐 여기 신문지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 서군에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파가 있고, 이 동군에 바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일본 정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 바로 이 동군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의 주인이 되는 거지. 도요토미 가문을 몰아내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은 이 뒤에 발생할 정명호란, 병자호란, 뭐 광해군의 중리해교와 굉장히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명나라가 쇠퇴합니다. 원래도 그 명나라 안에서 농민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상황에서 만략자가 임진왜란 때 군대도 보내줬어. 그러면 더 안 좋아지겠지, 재정 상태가. 쇠퇴하고 있어. 근데 이때 여진족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후금을 건국합니다. 여진 세력을 모아서. 그럼 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이건 명청교체기의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일본과의 국교 재개인데, 에도 막부가 관계 회복을 요청합니다. 이 에도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시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사신으로 사명대사가 간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통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 파견을 해서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800년대까지는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파견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이제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해서 귀무덤, 코무덤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묻은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나온 조선인의 귀나 코의 숫자에 따라 전국을 매겼다라고 해요. 이게 원래는 머리를 가져가는 게 맞거든. 머리를 가져가서 자신의 전공을 확인하는 건데 머리가 가져오면 다 썩고 머니까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도요토미가 처음엔 귀 가져와라. 근데 일하긴 했는데 귀는 2개잖아.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느냐, 코 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잔혹한 사람이야 이 사람. 자, 그리고 이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화포배 잠깐만 살펴보면은 천자총통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던 화기 천지현황의 순서는 천자문의 좌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주로 사용하던 화포라고 나와 있죠. 이순신 관련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천지현황 중에서 현자총통은 약간 조총하고 비슷하게 생긴 총통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대장군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천자총통했다 이 대장군전을 박은 거거든. 이걸 발사를 하면은 배를 격침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됐던 거지. 이게 아래로 배 아래쪽을 박으면은 이게 바로 수몰이 되면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자총통이 명종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6세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배일까요? 조선수군의 주력 함선, 바로 환옥선이죠. 환옥선. 평저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밑바닥이 평평한 것이 주로 해류가 험한 곳, 이런 곳에 굉장히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선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있어서는 이 환옥선이 굉장히 필수적이지. 왜냐? 진법해야 되는데. 하객진이라든지 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자리를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솔직히 말해서 이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그 전략이 나왔던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나오잖아요. 조선 임진왜란 당시 주력 함선으로서 소나무로 만든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다. 속도는 일본 함선에 비해 느린 편이나 조류가 강한 곳에서 잘 버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명령에서 이긴 거예요. 명령에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 배웠던 아타케 분해라는 거 하는 건데,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 초에 걸쳐 쓰인 최대의 군함이지만 조선의 바다에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바다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래 뾰족하니까 빠르긴 한데 만약 암초나 해류가 강한 곳, 조류가 강한 곳에선 뒤집힐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가장 유명한 배죠. 거북선이죠. 거북선. 귀선이라고도 불렀다. 머리는 용의 머리이며 원래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진 전함이다. 이순신이 다시 제작한 것이며 사천해전에서 처음 사용되고 이후 전투에서 충파용 혹은 적 위협용으로서 활약한다. 충파용은 박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그냥 때려 박으면은 거북선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때려 박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살짝 거치면서 적에 타격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과 관련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제 2층설이 있고 3층설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둘 다 차용을 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주력 함대였다. 근데 물론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겠어요? 앞이 안 보이죠. 그쵸. 앞이 안 보이니까 돌격선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야. 진법 훈련에서는 그렇게 쓸모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돌격용으로 사용을 했다.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세키부네라고 일본 전국 시대에 에도 시대에 걸쳐 사용된 군용함 중 하나, 중형급 전함입니다. 이것도 뾰족하죠. 뾰족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조류가 강한 곳이나
이 물살이 센 곳에는 좀 약한 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임진왜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벌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